이 영상은 주식 투자로 100억을 가장 빨리 버는 방법, 아니면 주식 투자로 10억 원을 가장 빨리 버는 방법, 또는 주식 투자로 1억 원을 가장 빨리 버는 방법, 이런 방법을 배우고 싶은 분들한테 모두 도움이 될 수 있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금일 매매 손익은 원유가 그 전쟁 이슈로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해서 이제 보유량의 3분의 2 정도를 매도를 했습니다. 오늘 수익의 대부분은 거기서 나왔고요. 삼성 레버리지 원유 ETN 수익률은 한 25% 정도 되네요. 이쪽도 25%, 여기도 25%. 그래서 원유 총 3계좌로 이제 전체량의 한 3분의 2 정도, 33,000주, 1,522주, 만주 매도한 것은 총 한 1,518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다른 뭐 소소한 종목들 매도한 것들이 있고요. 보유 종목을 보겠습니다. 보유 종목은 주식 종목이 좀 그 시장의 하락을 생각을 하고 이제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크게 하락을 안 해가지고 조금 보유량을 늘린 것은 DKT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좀 물량이 있는 것은 이제 전기차 인버스 주식하고 삼성 레버리지 원유 ETN, 이쪽도 다 삼성 레버리지 WTI 원유 ETN 종목, 이 종목들이 현재 남아있는 건 67,000, 36,478, 37,000, 10만 주 조금 넘게 남아있습니다. 이 물량들은 추가 상승을 하면은 3분의 1을 매도하고 또 다시 추가 상승을 하면은 전량 매도할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은 식당, 제가 이쪽 지역에서 한 20년 정도 한 지역에서 매매를 하다 보니까 주변의 식당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네, 식당들을 보다 보면 이제 10년 이상 잘 되는 식당이 있죠. 이런 식당을 보면 꾸준히 수익을 내서 거의 전문 투자자 같이 이제 수익을 꾸준히 내는 투자자를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대부분 1년 만에 망하는 식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에 새로 식당에 들어서면은 6개월, 빠르면 길어도 한 1년 안에 또 식당이 문을 닫고 또 새로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이럽니다. 그러면은 그런 식당을 보면은 인테리어 공사를 새로 한다는 거는 이제 그 인테리어 그 전에 깔아놓은 건 전부 쓰레기가 되는 거죠. 전부 폐기되고 수천만 원에서 아마 수억 정도 손실이 발생됐을 겁니다. 이런 식당을 보면 투자를 시작했다가 이제 손실을 보고 철수하는 어떤 신규 투자자들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식당들을 보면 그런 식당들 중에 간혹, 그러니까 거의 7, 80%는 새로운 식당들이 또 다른 식당으로 시간이 지나면 바뀌곤 하는데, 그 중에서 용케 살아남아서 1년, 2년, 3년, 4년 해서 나중에는 이제 그 10년 이상 그렇게 존재하는 식당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새 식당들을 보면 대부분은 이제 한 가지, 두 가지 특화된 전문 메뉴를 가지고 승부를 거는 식당들이 많이 살아남습니다. 한 10여 가지 막 이렇게 우후죽순처럼 메뉴는 걸어놨는데 특별하게 경쟁력 있는 메뉴는 없고, 그런 식당들은 거의 다 문을 닫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규의 프랜차이즈가 아닌 이런 것들 보면 막 그때 장에 막 그 과열이 됐거나 이런 장이나 아니면 테마주 같은 데에 막 매매를 하는 투자자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검증이 안 된 어떤 프랜차이즈에 가입이 돼서 이렇게 문을 연 식당들은 굉장히 빨리 망합니다. 빨리 문을 닫더라고요. 그래서 프랜차이저점이라고 다 나쁜 건 아니고 어느 정도 검증되고 오랜 업력이 있는 어떤 프랜차이즈 쪽을 택해서 식당을 같이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당을 보면서 느낀 것이, 어떤 새로운 식당을 열어서 그 자영업에서 살아남으려면 똑같이 어려운 얘기죠. 개인 투자자가 이 투자 시장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필요한가? 결국에는 새로운 식당에, 살아남은 식당에서 한 가지, 두 가지의 그 메뉴로 승부를 거는 것처럼 일단은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수익 모델을 하나씩, 두 개씩 늘려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번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신규주를 매매를 한다면 일단 신규주에 대해서 최소한 그 상한가 상승률이 300%로 변했던 이제
그때부터 신규주는 정리를 다 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신규주는 시가부터 매수해서 성공할 수가 있고 어떤 신규주는 아예 매매를 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매매 원칙이 잡혀 있어야 될 겁니다. 그 매매 원칙이 신규주에 잡혀 있다면 한 가지 이제 특화된 어떤 음식 메뉴를 보유한 식당이 될 수가 있는 거겠죠. 신규주 같은 것도 가능하고 뭐 천연가스나 아니면 지금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원유 같은 것도 그렇게 접근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천연가스나 원유의 투자에 대한 영상은 굉장히 여러 번 제 채널에서 올렸기 때문에 그 영상들을 찾아보셔도 상당한 부분 매매를 하실 정도의 실력은 되시게 될 겁니다. 다른 어떤 급등주나 재료주나 테마주는 굉장히 좀 방대하죠.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은 경험도 필요하고 하지만 원자재는 이제 원자재의 기본적인 원리는 그겁니다. 원자재 값이 계속 하락을 하면은 결국 그 천연가스나 원유를 생산이 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단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마진이 적어지면은 손실을 입고 계속 원자재를 공급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물론 수도꼭지 잠그듯이 원유를 뭐 잠가서 공급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당연히 그 원유나 천연가스의 가격이 떨어지면 아주 천천히라도 공급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얘기는 주식과 다르게 천연가스나 원유는 뭐 엄청난 경제 침체가 오거나 코로나 같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바닥이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천연가스나 원유는 아주 커다란 박스긴 하지만 박스권에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투자 상품이다. 이 상품은 다른 뭐 실제적으로 뭐 얼마나 오를지 계속 갖고 있고 이러는 건 되게 어렵겠지만 박스권 매매로 매매를 한정시킨다면 특별한 매매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매매입니다. 좀 이후에 다시 요거는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급등주 같은 건 이제 상한가 종목이죠. 급등주 위주로 매매하는 것은 어차피 급등주라는 것은 뭐 한 3,500여 종목이 있다면은 한 100여 종목 정도 1년에 발생될 수 있는 게 한 100여 종목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상한가 종목을 다 따져도 한 200여 종목 정도만 분석을 해도 되기 때문에 급등주라는 것은 그렇게 조금 한정시켜서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냥 장기 투자 주식 중에서 하나 고른다 이런 건 굉장히 좀 방대한 작업이겠지만 급등주를 내가 매매를 잘하는 투자자가 되고 싶다 하면은 특정한 분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재료주는 이건 상당히 어려운 얘기죠. 재료가 어떻게 반영되고 창구 분석도 잘 하셔야 되고 세력들도 잘 분석을 하셔야 되고 재료주나 테마주 같은 것들은 조금 후순위로 좀 투자 경험을 많이 쌓으신 다음에 그 후순위로 그 나의 수익 모델로 잡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가 살아남으려면 결국 이런 전문 종목, 내가 자신 있는 신규주나 아니면 뭐 급등주나 아니면 뭐 원자재, 천연가스, 원유 뭐 이런 것 같은 전문 종목이 아니라면 매매를 하면 안 됩니다. 즉 내가 잘 만들 수 있는 음식 메뉴가 아니라면 식당에서 내놓고 팔면 안 되겠죠. 그 맛없는 메뉴를 한번 먹고 다시 찾아올 손님은 없기 때문에 이런 전문 종목을 가짓수를 하나씩 늘려나가셔야 됩니다. 처음에 한 개, 예를 들면 신규주를 나는 전문적으로 분석을 하고 원칙을 세워보겠다 하면 6개월 정도 열심히 해서 신규주에 통달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수준까지 오르면 이제 다음 뭐 원자재나 아니면 급등주나 재료주나 이렇게 6개월이나 1년의 기간에 충분히 두고 한 개씩 자신의 수익 모델을 늘려가시는 방향으로 좀 계획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냥 오늘은 뭐 상한가 종목 하다가 뭐 장기 투자 종목 하다가 대형 우량주 하다가 테마주 하다가 이리저리 그냥 수익을 찾아서 뭐 내가 어느 종목을 잘한다는 것도 없이 이 종목 저 종목 뭐 하다 보면은 뭐 10년을 하건 20년을 하건 실력이 늘지도 않고 뭐 자신한테 실력이 남아있지도 않습니다. 뭐 돈도 남아있지 않겠죠. 그런 식으로 체계가 없는 매매를 하게 되면요. 일단은 그 투자 종목이 일단 좋은 거는 움직임이 일단은 있어야 됩니다. 주식이란 것은 뭐 52주 동안에 움직이는 폭이 뭐 30%도 안 되는 그런 저변동성 주식에서 매매를 한다는 것은 손실은 크게 안 날 수 있지만 뭐 수익을 나는 것도 되게 어렵겠죠. 시장이 좋아져도 그런 종목은 뭐 소외당하고 별로 상승도 못하기 때문에요. 신규주 같은 거는 굉장히 변동성이 큰 테마죠. 그리고 뭐 원자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연가스, 원유, 급등주. 그러니까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군들은 전부 변동성이 큰 투자 종목입니다. 근데 이런 종목은 이제 과열이 되거나 제대로 모르고 매매를 하면 진짜 손실도 엄청나게 크게 빨리 날 수밖에 없는 종목이죠.
하지만 수익을 내고 단기간에 수익을 내거나 아니면 꾸준히 내가 수익을 굉장히 많이 내서 뭐 1억을 벌고 10억을 벌고 100억을 벌고 싶다면은 변동성이 큰 투자 종목을 자신의 수익 모델로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선물이나 대체 매매에 대해서 원자재도 어떻게 보면 대체 매매죠. 근데 이제 선물에 대해서는 인식이 굉장히 안 좋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물 매매라는 게 저도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100명에 5명 정도만 어떻게 수익이 나고 95명은 전부 올인당하고 떠나는 그런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선물을 안 하는 것이 맞다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선물이나 이런 나스닥 선물, $1 선물 아니면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을 내가 최소한 계좌를 만들어 놓고 공부는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코스피 선물을 단지 수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락 장세에서는 제가 주로 선물로 이제 들어간다고 했죠. 하락 장세는 이제 주식을 장기 투자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오늘 샀다가 내일 팔아야 되는데 그 주식을 산다는 것은 세금도 그렇고 매매 비용도 크고 또 뭐 적은 물량, 그러니까 뭐 몇천만 원이나 뭐 이 정도는 주식을 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삼성전자 같은 주식을 매매하지 않는다면 뭐 10억, 100억씩 뭐 샀다 팔기는 사실 주식이 굉장히 어렵고 번거롭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선물을 매매하는 것이 맞죠. 그러니까 하락 장세일 때 하락 장세에서도 반등이 굉장히 크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의 상승률 상위를 보면은 상승 장세일 때 어떤 코스피가 그 크게 상승했던 날을 많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락 장세 중에 상승률이 가장 큰 하루 상승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날에 이제 선물을 장 초반에 매수하거나 아니면 뭐 오버나이트 하거나 이런 식으로 굉장히 융통성 있는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단지 코스피 선물이 100명 중에 95명은 손실을 보고 떠나는 상품이다. 나는 내 평생 이번 생에는 코스피 선물은 없다. 이러신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어떤 무기를 버리는 게 되죠. 최소한 일단 계좌는 만들어 놓으셔야 될 겁니다. 요즘엔 계좌 만드는 것도 좀 번거롭긴 한 것 같습니다. 뭐 교육도 받고 막 이러는 것 같은데 동영상 교육이요. 나스닥 선물은 코스피 선물보다 더 어렵죠. 이건 계좌도 만들고 해외 선물 계좌도 만들어야 되고 또 환전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게 사실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걸 보시면 하루에 뭐 한두 시간만 소비하면 나스닥 선물을 매매할 수 있는 준비는 다 갖춥니다. 근데 대부분 그거를 안 하죠. 귀찮아서 안 하는 게 가장 클 겁니다. 나스닥 선물이 뭐 나는 이걸 매매하면 손해가 볼 테니까 안 하는 거다. 귀찮아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자의적으로 판단을 해서 적극적으로 안 하는 것이다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냥 귀찮아서 계좌도 안 만들고 공부도 안 하시는 겁니다. 그냥 손실이 많이 난다니까 선물을 하지 말아야지 하고 생각하는 거지만 일단은 배워놔야 된다는 게 저는 맞습니다. 왜냐면 주식이란 거는 올라갈 때만 수익이 날 수 있는 건데 선물이란 거는 결국 떨어질 때도 수익이 날 수 있는 어떤 무기를 내가 갖는 거기 때문에 선물에 대해서 계좌를 만들어 놓고 공부를 하고 오랜 시간 공부를 하고 매매를 하면 됩니다. 그냥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돈만 벌어보겠다고 선물을 매매하는 것이 이제 위험한 것이지 충분히 많이 공부한다면 오히려 주식보다 더 수월할 수가 있죠. $1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1도 뭐 해지로도 좋고 일단은 계좌를 만들고 공부를 하는 것 뭐 이걸 매매해서 수익을 내는 게 우선이 아니라 일단 계좌는 다 만들어 놓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죠. 비트코인은 가장 안 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뭐 전자지갑도 만들어야 되고 뭐 업비트나 빗썸 같은데 계좌도 만들어야 되고 훨씬 뭐 선물 계좌 만드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렵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맘만 먹으면 뭐 유튜브 영상만 보면 진짜 30분에서 오래 걸려도 2시간이면은 비트코인을 내가 거래할 수 있는 준비는 다 갖춰 놓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알고 버리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해보지도 않고 나는 이렇게 위험한 상품을 안 한다 하고 끊어보는 것보다 매매는 할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 놓고 뭐 모의로라도 매매를 해보고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이 1억을 벌고 10억을 벌고 뭐 100억을 벌려면 뭐 선물을 모르고 아니면 비트코인을 모르고 뭐 그렇게 주식만으로 버신 분들도 굉장히 많지만은 제가 추천하는 거는 그런 방법은 아닙니다. 선물을 공부하면서 주식에 대해서 새로운 것도 또 새로운 각도에서 주식을 볼 수도 있게 되기 때문에요. 예. 아까 신규주가 접근하기 쉽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면 이제 신규주가 굉장히 많이 상장이 되죠. 진짜 말도 안 되는
엄청나게 안 좋은 회사들도 굉장히 높은 공모가에 상장이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것들은 여기 보시면 시가에 매수했어야 하면 좋은 종목이 빨간색이고 저가 확인해서 위에 매수하면은 좋은 종목이 이제 분홍색이죠. 보시면 그런 종목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비율로 보면 한 20% 3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년을 놓고 보면은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한 12종목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빨간 종목만 보면 한 달에 한 종목 정도겠죠. 그러면 신규주를 만약에 내가 신규주의 전문 투자자가 된다면 굉장히 그 좋은 종목이라면 한 달에 한 번, 그러니까 1년에 12번 정도 기회가 있는 거고, 그보다는 못한 종목이라면 뭐 1년에 한 20종목 정도, 20종목은 좀 많고 한 18종목, 한 달로 따지면 한 1.2종목 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매매 기회가 많은 것이 아닙니다. 신규주가. 그러니까 모든 신규주를 다 매매할 이유도 없고, 모든 신규주를 다 매매한다면 아무리 신규주의 전문 투자자라도 아마 손실이 더 클 것입니다. 딱 매매해야 될 만한 신규주를 골라서 그 신규주만 매매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근데 그런 신규주가 어떤 것이냐, 그것을 아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신규주 분석이겠죠. 아까 그 천연가스에 대해서도 공부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번에도 보여드린 영상입니다. 2024년 보면은 1월에 한 번, 3월에 둘, 5월에 세 번, 8, 9월에 네 번, 네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금 10월이죠. 10개월 동안에 네 번이니까 한 1년에 따지면 한 5번 정도의 매매 기회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천연가스는요. 그래서 크게 보면 원유나 천연가스는 3번에서 5번 정도. 4번으로 따지면 만약 천연가스와 원유를 내가 전문 투자가 됐다. 전문으로 투자하기로 분석을 하겠다. 하면은 1년에 이제 천연가스 4번, 유가 원유 4번 해서 8번 정도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200일이면은 사실 천연가스나 원유를 매수할 수 있는 날은 8번 정도의 기회니까 기회가 있을 때 한 2번 정도 매수한다고 보면 200일 중에 뭐 조금 더 많이 매매를 한다고 해도 200일 중에 20일 정도밖에는 그러니까 매수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0%죠. 전체 매매 일수의 10% 정도밖에는 매매할 기회가 없는 상품입니다. 기다리는 게 태반이죠. 내가 생각하는 매수 가격이 안 오면은 절대로 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신규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에 뭐 많으면 20번, 뭐 원자재는 1년에 아까 4번, 4번, 8번인데 뭐 10번이라고 잡아도 신규주와 원자재만 한다고 해도 20번, 10번이니까 1년 200일 중에 한 30일 정도입니다. 30일 정도가 매매 기회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매일 매매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기다릴 줄 아셔야 됩니다. 이런 종목을 기다리지 않고 예를 들면 다른 어떤 좋아 보이는 주식이 있어서 그 주식을 덜컥 샀다가 물려버리면은 이 천연가스나 원유나 신규주의 기회가 왔을 때 이제 투자에 돈이 없죠. 그래서 현금을 단기 금융상품에다 넣어놓고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재료주나 테마주도 마찬가지고요. 네, 오늘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주에도 좋은 성과 내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